안녕하세요. 돈블리고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도 개편에 합의를 했습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도에 처음 도입됐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도입률은 고작 26.5%입니다. 기업 10곳 중 7곳은 여전히 회사 안에 퇴직금을 쌓아두는 옛날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수익률은 더 심각한데요. 연평균 2.07%, 은행 정기예금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이 6에서 8%인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 체불도 심각해서 전체 임금 체불 금액의 30%에서 40%가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금융사들은 이 돈을 굴리려면 연간 수수료만 2조 원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약 5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의 노후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규모별로 보면 격차가 극명한데요. 300인 이상 대기업은 도입률이 91.1%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10.6%에 불과합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전국에 43만 5천 개인데 이건 전체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결국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고 이분들이 회사가 어려졌을 때 퇴직금을 못 받을 위험이 가장 큰 겁니다.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는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미도입해도 과태료나 처벌 규정이 없었거든요. 사실상 강제력이 없었던 겁니다. 자, 합의의 핵심 중 첫 번째는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입니다. 지금까지 회사 안에 퇴직금을 쌓아두던 퇴직금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퇴직금을 외부 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영세 중소기업에 갑자기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실태조사 먼저 진행한 뒤 결정됩니다. 정부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더라도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은 지금과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이 되면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입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은 개인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금융상품을 직접 골라 운영하는 계약형 방식이었는데 대부분 가입자가 원리금 보장형, 즉 예금에만 넣어다 보니까 수익률이 2%대 머물렀었죠. 저도 거의 한 5년, 6년 가까이 이렇게 원리금 보장형으로 있다가 미국 주식으로 다 이제 바꿨거든요. 바꾼 이후에 수익률이 10% 이상씩 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예금에만 넣어두면은 수익률이 2%대 머물러 있는 거죠. 기금형은 이걸 바꾸는 겁니다. 여러 가입자의 돈을 한데 모아서 전문 운용 기관이 대규모로 굴리는 방식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다양한 투자 전략을 쓸 수 있고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금형 제도인 푸른 씨앗은 3년 만에 누적 수익률이 26.98%를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2%와 전혀 다른 성과죠. 자, 여기서 퇴직연금 유형을 좀 정리를 하자면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회사가 운영하고 퇴직 시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보통 퇴직 직전에 3개월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죠.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높아져도 근로자에게 추가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DC형, 일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거죠. 저도 DC형인데 제가 직접 ETF를 매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잘 굴리면 퇴직금이 불어나지만 이것도 투자를 잘 못하면 엄청 손해를 보겠죠. 자, 이번에 도입되는 기금형은 DC형에만 적용되는데요. DB형은 어차피 운용 수입이 높아져도 근로자에게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너뛰고 그 DC형 가입자 기존 계약형 대신에 계약형과 함께 기금형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기금형에서 내 퇴직연금을 실제로 누가 굴리게 되는 걸까요? 세 가지 방식이 열려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기관 개방형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민간 금융회사가 여러 기업의 적립금을 하나 모아서 운용하는 거고, 둘째는 연합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지역 IT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 스타법인을 만들거나 산별 노조 단위로 기금을 구성하는 방식. 마지막 세 번째는 공공기관 개방형입니다. 이건 300인 미만 중소기업만 할 수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푸른 씨앗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입니다. 공공기관의 개방형에 국민연금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번 합의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노사 이견이 커서 추후 논의로 넘겼기 때문이죠. 자,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퇴직연금의 20년 연평균 수익률은 2.07%입니다. 최근 5년만 봐도 2.86%인데 반면 국민연금 같은 기관은 6에서 8%의 수익률을 올렸고 기금형으로 운용한 푸른씨앗은 3년 만에 27%에 가까운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 그러니까 예금이나 채권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DC형 같은 경우에서는 주식이나 실적 배당형에 투자하는 금액이 30조 원으로 전체의 23.5%밖에 안 됩니다. 개인이 직접 투자를 결정해야 하니까 대부분 안전한 예금을 고르는 거죠. 기금형은 전문가가 대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사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금으로 두다가 이제 미국 주식에 좀 눈을 뜨면서 다시 이제 좀 이걸 수익률 같은 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형으로 넣는다는 자료가 좀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자료이긴 합니다. 자, 이 변화는 자본 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5년 말 500조 원입니다. 매년 10% 이상 성장해서 2035년이면 1000조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기금형으로 전환되면 이 돈이 대규모로 움직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퇴직적립금이 20조 원이 모두 기금화돼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지분 약 2%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죠.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 기금이 또 하나의 큰 손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즉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지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포함 250개 기관 투자자가 이미 채택하고 있으니 퇴직연금 기금 예외가 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왜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퇴직연금 기금화는 가짜뉴스, 할 필요도 할 의사도 없다고 발언했는데 바로 옆에서 노사정이 의무화 기금화 합의를 발표한 겁니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단어만 바꿔서 같은 걸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퇴직연금 기금화 반대 청원에 1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진 상황에서 퇴직연금까지 정부 정책 도구로 쓰이는 거 아니냐는 의미입니다. 개인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이에 대해 노사정 합의문은 수탁법인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이 명시됐고 노동부 관계자는 이것이 퇴직연금을 환율 방어 등 정부 목표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달 중 기금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고 2월 6일 노사정 공동성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영세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거쳐서 의무화 단계의 시기를 확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 수탁법인 선정 기준, 수수료 체계, 기존 가입자 전환 방법 등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자, 가장 첫 단계인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고 이 기금을 설치하면 수탁법인을 만들어야 하고 초기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이 DB인지 DC인지 확인하시고 수익률과 수수료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DC는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거고요. DB는 회사가 투자해 주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째 2026년 2월 6일 퇴직연금 제도 20년 만에 개정에 합의를 했고 모든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사회 적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되는 겁니다.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둘째로는 국민연금처럼 전문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기금형 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 기존 계약형과 병행 가능하고 개인의 선택권도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갈 길이 멀죠. 국민연금 참여 여부, 의무화 시행 시기 등 핵심 쟁점이 남아있고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이 합의문에 명시되긴 했지만 정부 정책 도구로 활용되지 않을지 국민들의 감시도 필요합니다. 자, 500조 원이 넘는 우리의 노후 자금입니다. 남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퇴직연금 현황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퇴직연금 DC형 포트폴리오를 잠깐 공유를 하자면
저는 전액 현금화를 했습니다. 최근에 전액 현금화를 해서 매주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지금 주식들이 많이 고점을 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적립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매주 적립식으로 매수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